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호철의 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벌거벗은 모습요. 벌거벗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럼 이게 그냥 어떠한 나체의 뭔가를 드러낸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밝히셔야 합니다. 갈래 보겠습니다. 단편소설 짧다고요. 그 다음에 액자소설 되어 있죠. 서술상의 특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액자소설이 뭡니까? 소설이 액자처럼 구성되어 있다고요.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내화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바깥과 안의 이야기는 각각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격에 보시면 비판적이라고요. 뭘 비판했는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이다. 이 말 어렵죠. 출제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실존적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점. 바깥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라고요. 어디서 드러나는지 보시면 되고요.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 모두 다 서술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 보시면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 액자 소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다음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넘나드는 인물을 통해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주제를 확장한다. 요만큼의 주제가 있었는데 더 넓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 보시면 근원적 인간의 소중함과 이게 원래 다루고자 하는 주제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극한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생각해보는 올바른 삶의 자세. 이거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확장된다고요.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원한 여름 저녁이었다. 시간, 배경 나왔죠?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시커먼 구름대가 서편으로 몰려 달리고 있었다. 그 구름이 몰려 쌓이는 먼 서편 하늘의 끝에선 이따금 칼날 같은 번갯불이 번쩍이곤 했다. 뭐 비 올 것 같네요. 그 다음 이편 하늘의 별들은 구름 사이에서 이상스레 파릇파릇 빛을 냈다. 달은 구름 더미를 요리조리 헤치고 빠져나왔다가는 새로 몰려오는 구름 더미에 휘감기곤 했다. 달이 구름에 가렸다고요. 말 참 어렵게 표현했네요. 다음 집집이 지붕들은 깊숙하고 싸늘한 빛으로 물들고 대기에는 차가운 물기가 돌았다. 자, 이거를 제가 네 글자로 줄여볼까요? 무엇이 서술됐습니까? 배경묘사요. 배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배경이 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낸다, 정서를 드러낸다, 주제를 드러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자, 여기에서 이 배경 묘사, 이 배경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요. 딱 보세요. 번갯불, 구름이 달을 가리고 싸늘한 빛,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다고요. 그래서 첨가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 소설 전체가 어두운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땅 위엔 무언지 불길한 느낌이 들도록 차단한 정적이 흘렀다. 조용했다고요. 철과 나는 베란다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죠. 나는 했으니까 1인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시점 구분해놔야 된다라고 했죠. 막연한 원시적인 공포방 같은 소심한 느낌에 사로잡혀 무작정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철은 먼 하늘가에 시선을 둔 채 연방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여기까지만 끊어볼게요. 내가 철의 행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찰해서 서술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1인칭 어떤 시점요? 관찰
낙찰자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철은 문득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고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지금부터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액자 구성에서 바깥 이야기요. 바깥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올 다음과 같은 얘기가 바로 안 이야기, 내화되죠. 이 내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27살이었고 동생은 22살이었다. 인물 소개에 나옵니다. 27살, 22살 성인이었다고요. 근데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다. 이렇게 됐네요. 형의 성격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둔감, 솔직, 모질이라고 직접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소설에서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제시라고 하죠. 서술자의 직접 제시가 드러났습니다. 인물이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해방 이듬해, 그러니까 해방이 뭐예요? 일제시대 이후요. 38선을 넘어올 때 38선이 뭐예요? 지금 우리도 그어져 있는 그거요. 모두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판에 큰 소리로 야하 이게 바로 38선이구나 아하 이래 나서 일행 모두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일이 있었다. 누가요? 형이요. 이렇게 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38선을 넘어온다는 거 보면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국경을 넘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못 넘으면 빵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형이요. 와 38선이야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고요. 위태하도록 위험하도록 솔직하고요. 그 다음에 둔감하고 모자란 성격이 드러났다고요. 뭘 통해서?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은 바로 뭡니까? 간접 제시요. 서술자는 형에 대해서 직접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모질이. 자, 그 다음요. 일에 나서 일행 모두 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형을 쥐어박았고 형은 엉엉 울었고 27이에요. 울어요. 어머니도 찔끔찔끔 울었다. 엄마는 왜 울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애초부터 이 형을 단념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불쌍해서 이따금 찔끔거리곤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 형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버지는 형을 쥐어박고요. 단념하고요. 어머니는 불쌍하다고요. 자,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제가 필기를 통해서 요약해 볼게요. 형이 있어요. 둔감, 솔직, 모질이. 이에 대해서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형에 대해서 단념요. 어머니는 형에 대해서 불쌍이니까 연민이라는 용어로 바꿀게요. 이런 인물들에 대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론 평소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의 채모, 위신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이미 철들자부터 형을 대하는 동생의 눈 언저리와 입가엔 늘 쓴 웃음 같은 것이 어려 있었으니 하얀 살결의 여윈 얼굴에 쓴 웃음은 동생의 오연한 성미와 잘 어울려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서술되고 있냐면 동생의 형에 대한 태도와 그 다음에 동성의 성격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연하다가 무엇이냐면 거만요, 거만하다고요. 자, 그러면 잠시요. 형, 동생 이렇게 됩니다.
성격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딱 봐도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 다음 이 동생의 형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다? 쓴웃음, 문학적 용어로 이렇게 바꾸죠. 냉소적 태도요. 비웃었다고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거죠. 어머니는 형에 대한 아버지의 단념이나 동생의 이런 투기가 더 서러웠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쌍한 내 새끼 이러고 울었다고요. 그러나 형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의 표정에 구애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천하태평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천하태평. 그러면 이 천하태평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리숙함이라는 그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그냥 애기예요. 천진난만, 좋은 말로 천진난만한 그의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인물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변이 일어나자 이제 장면이 변화됐어요. 이 사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예요. 유교가 일어나자 형제가 다 군인의 몸이 되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1951년 가을입니다. 제각기 북의 포로로 잡혀서요. 누가요? 형제가 포로가 된 거예요. 북쪽 후방으로 인계돼 가다가 둘은 더러 만났다. 해가 질 무렵 무너진 통천읍 거리에서였다. 자, 여기서 무엇이 서술됐냐?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간적 배경요. 이거 계절 배경도 나오죠. 언제입니까? 가을요. 가을. 시간이라는 것은 전쟁 시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공간은요. 통천. 여기서는요. 이 공간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 둘이 포로로 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물들의 상황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가 우연히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갑겠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형은요. 대뜸 울음보를 터뜨렸다. 펄렁한 야전 잠바에 맨머리 바람이었고 터럭한 군화를 끌고 있었다. 형의 행위를 서술했는데 이 행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울음보를 터뜨렸다. 왜 울었을까요? 동생이 반가운 거예요. 형은 동생에 대해서 반가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양은 어떻습니까? 거짓골요. 거짓골. 자, 그 다음 동생도 한순간은 흠칫했으나 뭡니까? 놀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형이 울음을 터뜨리자 난처한 듯 그를 외면했다. 형에 대해선 주제가 조금 깔끔해서 산뜻한 초록색 군 작업복 차림이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서술되고 있느냐면 그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와 외양,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요. 형은 반가워요. 거짓골이에요. 그런데 동생은요. 흠칫하고 살원이 외면했다고요. 여기서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얘는 형에 비해서 되게 깔끔해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요. 대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10월달) 밤이라 꽤 선들했다. 추웠다고요. 10월달 밤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늦가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들 상황이 뭔데요? 전쟁 중에 포로예요. 포로인데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추워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초일의 달 밑
태백산 줄기가 서늘이 뻗어 있었다고요. 춥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형은 동생 곁에 누워 자꾸 쿨쩍거리기만 했다. 쿨쩍거린다가 무슨 말일까요? 운다라고요. 27 성인이요. 동생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의 행위서술을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그의 어리숙함과 천진난만, 아이 같은 함이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일행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경비병들도 사그라진 불 곁에 둘러앉아 잠이 들었다. 하늘 한복판으로 이따금 끼룩끼룩 밤 기러기가 울며 지나갔다. 단순히 배경 묘사예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선생님. 이쪽을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초반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소설 수업하면서 항상 소설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갈등 관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크게 갈등 관계가 드러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바로 형과 동생 간의 갈등이에요. 어디서 드러났어요? 각각의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났다고요. 형은 동생을 반가워하지만 동생은 형을 어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고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친할까요? 뭘까요? 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현재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작가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어떤 내용을 서술할까요? 이들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가는 과정을 서술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내야 할 게 그거라고요. 이들이 심리적 거리가 어떠한 행위나 계기에 의해서 가까워져 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물에 대한 정보, 그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소설 전반부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